저는 공인 노무사고요. 최미숙 노무사라고 합니다.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한 20여 년 동안 노무사 하고 있고요. 그동안 수많은 근로자들, 노동자들, 노조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특별한 다양한 인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임종린 지회장님이랑 그때 그 정 부위원장님이랑 상담했던 기억을 지금도 굉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정의당 비상구 상담 노무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. 한 30-40명 노무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요.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임종린 지회장님이 그 당시에는 노조가 없을 때였잖아요. 그때 이제 연락이 왔었고 제가 연락이 왔었어요. 그런데 제빵 기사라고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때 근데 꼭 사무실에 와서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그때 이해를 잘 못해서 저는 이렇게 빵 나르는 이렇게 배달 기사신 줄 알았거든요. 서운해하지 마세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기 이제 빵 만드는 파티셰 분들이셨다는 걸 제가 이해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, 쌓인 얘기가 많은 정말 이렇게 10여 년 회사를 다니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지는 어떻게 이 노동 현장에서 내 비전을 찾아가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시는 그런 젊은 여성 노동자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서 굳이 와서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그때는 단순했었지만 막 새벽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막 앱 근태를 조작을 해서 수당도 안 주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바쁘게 하고 이런다는 건데 급여 수준도 굉장히 낮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나 어떤 노동조합을 만드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노무사 상담자 입장에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.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노동 존중 정책 분위기가 활성화된 상황이었었잖아요. 그래서 다행히도 하나의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노조도 만들고 아마 임종린 위원장님이 노동조합에 대한 그런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이나 힘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나 이제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해서 결국 노조를 만들고 그랬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저는 사실 노조위원회 많이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. 그때는 이제 화학노조랑 연결을 하셔서 많이 하셨었고 그때 저는 그 하얀 가운 입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물을 걷고 누구 함께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노동조합 만들고 있대 사진이나 이런 거 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권리 그리고 자기의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감동적이었고 굉장히 용감한 젊은이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감동적인 기억으로 남아 있었고요.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지만 1, 2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과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이 파리바게뜨 노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고 지지해줬다는 거 기억하시죠?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주인으로 열심히 나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게요 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그런 용감함에 국민들이 또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노무사지만 노무사로 다양한 힘들을 보태주어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도 만들고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이런 파리바게뜨 노조의 기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근로조건도 개선하고 잘 알아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.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거든요. 근데 얼마 전에 또 임종린 위원장님 단식한다는 말씀을 들었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게 뭐 부당 노동 행위 회사가 이렇게 대기업이 돈도 많이 벌써 삐까한 건물을 갖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인 잘 나가는 회사가 째째하게 5만 원에 뭐 조합원을 빼가고 또 노조를 탄압하고 이런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. 그리고 단식 같은 거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방법이 없을 때 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단식까지 할 정도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구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프고 상처받고 그랬을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솔직히 굉장히 좀
이렇게 마음이 아팠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모임하는데 와서 한번 구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. 이제 그렇지만,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이렇게 여러분들이 흰 가운 그 노조를 만들었을 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또 이제 노동조합을 더 키우고 발전시키고, 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약자였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크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또 저지하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여러 힘들과 맞서야 하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갈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용자 내지는 힘센 사람, 이윤을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회사와의 대립관계 속에 냉정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몸 다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 가해하지 않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으로, 그리고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하시지만 단칼에 모든 게 한 번에 끝나진 않잖아요. 그래서 끈질 이게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. 노동조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당한 노동 탄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서고 법적인 대응도 하고, 또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, 또 저가나 다른 사람들 시민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좀 모색하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지면서 좀 단식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환하게 좀 재미있는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어떤 좀 가슴 아픈 생각이 있고,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젊은 여러분들 상처받지 말고 너무 이런 탄압과 이런 부당한 현실 속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,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용기 있게 버티고 계속 나갈 때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여러분은 응원해 줄 것이라는 점,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끝까지 지지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종린 위원장님 끝까지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